명절 연휴가 끝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 재판이 본격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지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자본주의의 단점을 메워주는 사회적 기업이 정부 지원이 끝나도 폐업하지 않고 살아남는 경우가 일반 창업기업보다 높습니다. 경북 포항의 시내버스 이용객은 해마다 줄지만 버스 회사에 주는 보조금은 꾸준히 늘고 있어 투명한 회계 운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지역별로 본격적인 가을 축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27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침 출근길은 다소 쌀쌀했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은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낀 곳이 있지만 금세 거치고 점점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여기에 대기 확산도 원활해 공기도 종일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5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바다의 물결도 최고 4m로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 선박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1도, 안동 10도, 봉화는 7도로 제법 쌀쌀하게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 모두 23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무척 크게 나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 쓰시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우리 지역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재판을 바라보면서 과연 시장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진 시민들이 많습니다. 곧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권 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을 이 쟁점 사항이 뭔지 윤태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부탁한 것과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겁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지지 발언은 증거가 명백합니다. 그나마 다툴 사안은 동창회 체육대회 지지 발언입니다. 권 시장이 구청장은 누구, 대구시장은 자기, 시의원은 누구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하며 뽑아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 시장 측은 그런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당사자가 위법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죄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 권 시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선거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본이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입니다.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강경 사유는 없고요. 오히려 검찰과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하지만 권 시장 측은 공개 장소에서 노골적으로 이름까지 외치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자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악의적 제보라는 의심마저 지울 수 없다며 재판부가 이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심 재판부가 권 시장 측의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자본주의의 그늘이라고 하지요. 빈부격차, 고용불안 같은 사회 경제적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윤을 넘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끝나도 폐업하지 않고 살아남는 경우가 일반 창업기업보다 높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공감시즈, 북한 이탈 주민을 돕는 센터로 시작했다가 게스트하우스와 여행사로 영역을 넓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과 청년층이 주로 일하고 있고 장애인들에게 직장 체험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이익은 남기는 것보다 기부에 맞춰져 있습니다. 순이익 중 절반은 북한 이탈 주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쓰입니다. 이윤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 이윤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기부도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니까
사회적 기업으로서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초기에는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을 잘 모르는 데다 대구를 찾는 관광객도 적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사회적 기업이 됐습니다. 최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마음도 남다릅니다. 북한이 열리면 개성, 금강산, 백두산 이런 데 우리 시민들을 모시고 여행을 가자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이제 분위기를 보면 이게 곧 실현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떨리고 기대가 됩니다. 대구 지역 사회적 기업은 69곳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예비 인증 단계를 거치는 5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이 지원이 끝난 뒤 3년 동안 평균 생존율은 75.4%로 일반 창업 기업의 생존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만 인건비에 치중된 지원은 다양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인건비를 집중해 주기보다는 이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 영역을 사회적 기업 조직이 진입하도록 개발을 하자라는 게 좀 주요 핵심 목표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과 참여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시내버스 회사에 주는 보조금이 크게 늘면서 보조금 산정과 집행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등을 요구하는 주문도 강해지고 있지만 기초단체들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이용객이 해마다 줄면서 버스 회사에 주는 보조금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포항시는 1년 사이 24억 원이나 늘어났고 경주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가 본격 도입되면 버스 회사 지원금은 더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산정과 집행에 대해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등은 경주시가 해마다 외부 감사기관을 통해 회계 감사를 하고 있으나 원가 산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검증할 수 있는 범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회사는 적자인데 회사 임원진은 억대 연봉을 받는다며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적자난 회사의 임원들의 임금이 그렇게 좀 많이 받아가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경주 시내버스 업체인 새천년 미소의 경우 예전에 비해 크게 줄긴 했지만 회장과 부회장이 1억 원을 넘는 연봉을 받는 등 임원 4명의 연봉이 3억 9천여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항 시내버스 회사인 코리아와이드 임원 3명의 연봉도 해마다 늘어나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투자에 대한 최소한의 연봉이라면서도 재검토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그거는 월급을 낮춰야 되겠죠. 수용할 회사에서? 예, 그거는 수용합니다. 회사 측은 또 보조금을 검증할 기구 설치와 공영제 도입 등에도 나설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초자치단체들은 공영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공영제를 도입한 결과 보조금 지급액이 늘어났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손실보상금이 대부분이 이제 하기 전보다 2배에서 많게는 5배 가량 시보조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시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만큼 이제는 기초자치단체를 넘어 도 단위에서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쌀쌀해지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내일은 안동 탈춤축제, 주말에는 봉화 송이축제가 개막합니다. 보도에 성나기 기자입니다. 신명나는 가락과 어깨춤이 절로 나는 춤 사이 쉽게 볼 수 없는 국내외 탈춤이 안동에 모입니다. 야누스 축제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세르비아 등 해외 13개국 14개 단체가 참가해서 화려한 탈춤을 선보입니다. 태국 탈과 문화의 날 행사와 세계 탈놀이 경연 대회가 열리고 탈놀이단 게릴라 공연도 도심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9개 시장에 탈놀이단과 시장 가면 상황극이 진행이 되고 특히 9월 30일 날 대구은행 앞에서는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비탈민 난장이 진행됩니다.
탈춤 축제와 함께 봉화에서는 29일 송이 축제가 개최됩니다. 송이산을 누비며 송이 생태를 관찰하고 직접 캐보는 체험 시간이 마련됩니다. 송이 요리 시식 등 송이 관련 행사와 삼계, 줄다리기 등 청량 문화제도 함께 열려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송이 채취 체험을 비롯해서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많이들 오셔서 봉화 송이 향에 흠뻑 취해보시고 의성에서는 다음 달 5일 지역 특산품인 마늘을 소재로 한 슈퍼푸드 마늘 축제가 개막하고 예천에서는 예천장터 농산물 대축제가 열려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합니다. 영주에서는 다음 달 20일부터 천년건강 풍기인삼을 주제로 영주 풍기인삼 축제가 열리는 등 경북 북부 지역은 한 달 내내 풍성한 가을 축제에 젖어듭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MBC 네트워크가 함께합니다. 동해시가 2년간 개최했던 국제 삼보 대회를 올해 갑자기 취소하자 대한연맹은 물론 국제연맹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부실한 대회를 애초에 왜 유치해 이런 소동을 빚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MBC 강원 영동의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동해시에서 열린 국제 삼보 대회. 국내에서는 생소한 종목이었지만 동해시는 북방교류를 위해서라며 행사를 유치했습니다. 러시아의 국기인 삼보 대회를 통해서 러시아와 교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개최했던 이 대회가 올해 갑자기 무산됐습니다. 동해시가 대회를 20여일 앞둔 지난달 중순 대한삼보연맹에 취소를 통보한 겁니다. 대회가 임박하도록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고 지역 경제에 주는 도움도 미미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연맹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려고 해도 동해시 쪽 담당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대회를 코앞에 두고 취소한 건 국제관계를 해칠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맹이나 러시아 대사관에서 지금 지금 현재 동해시 왔다 갔다 하는 배 환경 문제하고 러시아에서 아주 외게 벼르고 있어요. 예산을 승인해준 동해시 의회는 복잡한 표정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졸라놓고 갑자기 취소해 황당하다면서도 실속 없는 대회를 중단한 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대회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시가 지난 2년간 이 대회를 개최하느라 쓴 돈은 2억여 원. 경기와 직접 관련된 비용은 물론이고 선수단이 먹고 자고 이동하는 비용까지 대줬습니다. 그렇지만 참가한 선수는 한 번에 170명 정도. 경기는 단 하루에 그쳤습니다. 생소한 대회를 유치하면서 막연한 기대만으로 주먹구구식 결정을 내린 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자취를 감췄던 토종 어류 열목어를 인공 증식해 자연으로 돌려보내려는 노력이 5년 만에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남한강 상류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던 열목어 개체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 MBC의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한강 상류 골짜기 맑은 물에 크기가 10cm 정도인 어린 물고기를 풀어놓습니다. 물속 적응이 필요한 듯 버둥거리지만 이내 바위 틈새에서 머리를 내밉니다. 황갈색 몸통에 선명한 검은 줄무늬, 열목어입니다. 과거 무분별한 포획으로 자취를 감췄지만 오대산이 서식지인 토종 물고기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열목어가 지난 5년간의 복원 사업을 통해 다시 오대산 자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복원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인공증식한 열목어 2,300마리가 방류됐습니다. 방류된 열목어는 2015년 29마리가 발견된 데 이어 작년에는 152마리로 조사돼 개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식지에서 열목어 치어가 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치어가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개체군이 안정화된다는 얘기고요. 크기별로 다양화됐다는 것도 개체군 안정화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목어가 완전히 사라진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복원에 성공한 첫 사례입니다. 앞으로 방류 행사를 통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니터를 통해 보건 사업에 대한 사업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 추가적인 방류 행사할 계획입니다. 멸종 위기에 놓인 토종 어류의 서식지가 복원되면서 소중한 생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농작물을 키우는 토양도 건강 상태를 진단받고 관리하면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사람이 건강검진하듯이 땅도 토양 검정을 통해 영양 상태를 점검하면 균형 잡힌 상태로 만들어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농업기술원은 매년 23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논과 밭, 과수원, 시설하우스에 대해 무료로 토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토양 시료 채취 요령에 따라 흙을 채집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가져오면 토양 분석 후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에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발급합니다. 경북에서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가 많아 소유주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필지수는 40만여 개로 전체의 약 7%에 이릅니다. 이처럼 지적도의 법정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달라 소유주들은 법적 분쟁을 겪는 건 물론 건축과 토지 매매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2012년부터 약 3만 5천 필지를 158개의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해 93개 지구는 고쳤지만 아직 65개 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이 확정되면서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경상북도도 공공비축미를 매입합니다. 경북 지역의 매입량은 산물벼 2만 2천 톤, 포대벼 5만 3천 톤 등 모두 7만 5천 톤으로 전라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올해는 친환경벼도 매입하며 공공비축비 매입 대상 외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품종을 검사하는 품종 검정제가 도입됐습니다. 대구시가 동구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창업공간 제공을 위해 가칭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합니다. 사업비 238억 원이 투입되는 센터에는 도서관과 문화센터, 체육관 등이 들어서고 실시 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1년까지 건립될 예정입니다. 센터 준공 뒤에는 혁신도시 사업 전반을 관할하는 혁신도시 발전재단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시 VR 콘텐츠 개발 회사가 지원하는 치매 케어와 장애 극복 융합 콘텐츠 개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경북대학교 심내재활센터, 칠곡 경북대병원 뇌신경센터 의료진과 융합의료사업단 공학진이 참여해서 콘텐츠의 의료적 내용과 스마트 기기를 개발하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효과성을 검증합니다. VR 콘텐츠 개발 회사는 개발 사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훈련에 필요한 콘텐츠와 스마트 기기를 융합한 제품을 개발해서 요양센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은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에 안개 낀 곳이 있지만 금세 거치고 점차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여기에 대기 확산도 원활해 공기도 종일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5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바다의 물결도 최고 4m로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 선박은 이 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1도, 안동 10도, 봉화는 7도로 제법 쌀쌀하게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 모두 23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하루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무척 크게 나기 때문에 오늘도 옷차림에 신경 쓰시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1도, 청도 9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3도, 청도 22도 예상됩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9도, 김천 7도로 아침에는 쌀쌀하고요. 낮에는 상주 24도, 김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0도, 의성 9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23도, 의성 24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2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우리 지역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